기본적으로 바짝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상 보니까는 또 저도 다른 이제 그 밭들도 보죠. 고추 작황을 보는데 뭐냐면은 요즘도 축분들 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네네. 거저주다시피 하거든요. 축분을요. 유기물 공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퇴비일 텐데요. 아무래도 퇴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미부숙 퇴비에 의한 문제일 것입니다. 먼저 가스 피해인데요. 정식기가 되면 정말 많은 농가분들께서 가스 피해로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 가스 발생이 심한 경우에는 정식하고 바로 가스 피해가 발생해서 고사되기도 하지만 가스 발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가스가 발생되면서 뿌리를 손상시키고요. 그로 인해서 생육이 불량해지고 또 이 손상된 부위로 각종 병원균의 침투가 쉬워지기 때문에 병 발생 확률도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퇴비를 뿌리시고 피해를 많이 보시는 농가분들은 가을에 미리 퇴비를 뿌려놓기도 하는데요. 물론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제 미부숙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가을에 살포했다고 하더라도 가을부터 봄철 파종, 정식기까지는 지온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부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정식하고 나서 한참 성장하고 있는 도중에 이 지온이 올라가면서 이 미흡수된 퇴비가 부숙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되고요. 이때 뿌리를 손상시켜서 정상 생육이 어려워집니다. 그 밖에도 각종 해충, 잡초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충이나 잡초 방제에 더욱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뭐냐면은 그걸 뭐 염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거름 함량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파리만 무성하고 고추도 착과도 덜 되고 색도 안 나고 과도 작고 이런 현상을 발생을 해요. 양분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이 좋은 퇴비라고 해도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퇴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고추의 질소 공급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밭의 상태에 따라서 시비해야 하는 양은 다르겠지만 이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보면 퇴비는 우분 기준으로 2톤을 넣고요. 비료로 밑거름, 웃거름을 하면 고추에 필요한 총 질소량은 20.8kg입니다. 하지만 농가분들이 300평의 퇴비를 2톤만 넣으시는 경우가 많이 없죠. 더 많이 넣으시는데요. 보통 이제 15톤 차 한 대로 이렇게 넣으시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렇게 퇴비를 넣으시면 총 질소가 32.5kg으로 질소의 투입량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표에서 보시다시피 1년차부터 5년차까지 계속해서 질소가 방출되기 때문에 매년 많은 퇴비를 넣으시면 넣을수록 질소가 더욱더 과다하게 공급되게 되는 건데요. 물론 퇴비를 많이 넣으시면 인산가리도 많이 공급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질소는 인산가리보다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퇴비를 너무 많이 하시면 질소가 과잉으로 흡수되면서 웃자라고 연약하게 자르고요. 이 생식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열매가 적게 달리고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질소 과잉은 병 발생도 증가시키고요. 이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퇴비의 사용량입니다. 유기물이 농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농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적은 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요. 이 토양을 분석했을 때 유기물 함량이 적정치보다 높게 나오면 이제 무조건적인 퇴비 사용보다는 퇴비 생략을 권장하기도 하고요. 또 농촌진흥청의 표준 시비량을 살펴봐도 예전에 설정된 양보다 퇴비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이 미부숙된 퇴비를 그것도 많이 사용하시는 농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매우 중요한 유기물 공급은 양질의 퇴비를 적정량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한 3년 전부터는 좀 천연 유기물 형태로 좀 공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 볏짚 같은 걸 사용을 하고 네네.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저걸 더블인을 계속 사용했죠. 해조박을요. 네, 3년째 지금 쓰고 계시죠? 예. 네, 경기 북부 지역인 포천에서 5월 중순 늦은 정식에도 10월 말까지 주당 한 근 가까이 수확하시는 고추재배 고수이신 38손농원 김원식 농가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저희 농법도 이용하고 계시지만 이 토양 관리를 위해 부엽토, 볏짚 등을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농가분들이 토양 개량을 위해서 볏짚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볏짚의 경우는 토양의 입단화로 이제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고 배수, 보수의 균형을 이루고 또 토양의 유용미생물을 활성화시켜주고요. 염류 완충 등의 역할 등 이제 토양 개량을 위해 유기물로서 볏짚을 투입하곤 합니다. 하지만 볏짚도 사용한다고 이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이제 많은 분들이 볏짚을 넣고 오히려 농사를 망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볏짚은 질소보다 탄소가 월등히 많은, 즉 탄질률이 굉장히 높은 유기물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토양에서 분해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볏짚을 정식 1, 2개월 전
정식 직전, 즉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봄철에 무리하게 넣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우선 미생물이 토양 속 질소를 이용해서 이 볏짚을 분해하는데, 즉 내 작물이 먹어야 할 질소가 부족해집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생육이 지연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볏짚이 분해되면서 토양 속 산소 부족, 가스 발생, 미열 등 이제 이로 인해서 뿌리가 손상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각종 병에 또 잘 걸리게 됩니다. 이제 볏짚을 제대로 넣기 위해서는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가을 수확 후에 더 이상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때 이제 미리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넣을 때도 가능하시면 파쇄를 해서 넣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제 빠른 부숙을 위해서 질소 공급이나 미생물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가을, 겨울, 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볏짚의 토양 개량 효과를 더욱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볏짚 사용량은 검색해 보시면 300평당 2톤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이는 볏짚 퇴비 기준이고, 이 생볏짚의 경우는 300에서 500kg 정도 사용을 권장을 드립니다. 처음 볏짚을 넣어 보시는 경우라면 더 적은 양으로 적용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이미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볏짚을 넣으시려면 내년 봄철에 넣으셔야 할 텐데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지 않고요. 휴믹산이나 알가소일 등 토양 개량제를 이용하시고 내년 가을 작기 후에 볏짚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유기물 공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